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설거지, 내가 지금 바로 할 거야. 딱 30초만 있다가 일어나서 말끔히 치워버려야지. 당신은 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평온함을 느끼며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룸메이트나 부모님 혹은 배우자가 방으로 들어오며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야, 설거지 좀 안 하냐? 그 문장을 듣는 찰나 당신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철벽 하나가 쾅 하고 내려앉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꺼이 잡으려 했던 수세미를 만지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던 의지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처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지시나 명령이 되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평범한 가사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직장 생활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상사가 시키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던 참인데 갑자기 메신저로 김대리, 그 업무 언제까지 할 거야? 빨리 좀 진행해 라는 압박이 날아옵니다. 그 순간 업무에 대한 의욕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이 조직의 부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일부러 일을 더 늦추거나 손에서 놓아버리는 소심한 복수를 꿈꾸기도 하죠. 남들이 다 봐야 한다고 떠드는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단지 지시받는 느낌이 싫어서 끝까지 외면하는 것도 비슷한 심리입니다. 말을 내뱉고 나면 참 사소하고 속 좁은 행동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하면서도 본능적인 심리적 오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이나 선택권을 통제하려 들 때 뒷목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확 올라오는 그 즉각적인 거부감 말이죠. 만약 이런 저항감이 당신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아주 흥미롭고도 때로는 혼란스러운 심리학적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독 한국 사회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강한 저항감을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고집이 센 것일까요? 아니면 내 차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껏 왜 나는 남이 시키면 하기 싫을까? 라는 자책 속에 살아왔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당신의 이 반항적인 본능을 오히려 성공의 강력한 도구로 바꾸는 구체적인 심리 전략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유의 투사라고 불리는 유형의 프로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 제안조차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고집이 센 것을 넘어선 논리 추구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독특한 심리 기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능한 권위와 근거 없는 지시를 참지 못할 뿐입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상명하복 문화에서 이 유형은 소위 말하는 답답한 상사들의 주적과도 같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움직이는 게 미덕인 사회에서 이들은 왜 이 일을 해야 하죠? 이 방식이 최선인가요?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라고 되묻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조직의 입장에서 논리 추구자는 반항적이고 오만하며 다루기 힘든 직원으로 비춰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맹목적인 복종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급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일 뿐, 그것이 개인의 논리적인 판단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시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 따라들면 이들의 뇌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장기를 이식받은 것처럼 거세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코 이를 늦추려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야만
몸이 움직이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요구 회피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타인의 지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목표조차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병적 요구 회피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꼭 하고 싶어 했던 일,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을 하는 것조차 오늘의 할 일 목록에 적는 순간, 뇌는 그것을 즐거움이 아닌 의무이자 압박으로 카테고리화해버립니다. 이 순간 요구 회피자의 신경계는 마치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할 일을 미루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메일 한 통을 보내거나 샤워를 하는 사소한 일조차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 소모를 동반합니다.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협상하고 속여야만 하는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이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 안의 아드레날린과 매 순간 치열하게 싸우며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또한 역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강한 독립심은 사실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단단한 흉터와 같습니다. 겉보기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하고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며 늘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인의 지도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타인에게 의지했다가 크게 실망했거나 누군가의 리드를 따랐을 때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이들을 성벽 안에 가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의존성이라는 조금 더 복잡한 내면의 흉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누구보다 유능하고 완벽하게 자립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실제로도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곤 하죠. 하지만 이들이 타인의 지시나 리드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신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타인에게 의지했다가 큰 상처를 입었거나 누군가의 인도를 따랐을 때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았던 기억이 이들을 단단한 성벽 안에 가둔 것입니다. 이런 역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누군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나는 네가 이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라는 무시나 비아냥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타인의 도움을 친절이 아닌 간섭으로, 방향 제시를 조언이 아닌 통제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미 나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 라는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그 요새의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는 소음처럼 느껴지고, 그럴수록 그들은 요새의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내가 누구의 영향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지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시를 따르는 것이 참 쉬운 일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안도감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사람들, 즉 지시의 본능적인 저항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모든 명령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작은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자율성을 지키려는 자유의 투사든, 타당성을 찾는 논리 추구자든, 불안을 관리하는 요구 회피자든, 혹은 마음을 보호하려는 역의존자든, 그 메커니즘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내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는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단지 설거지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싱크대 앞에 서서 고집을 부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왜 나의 파트너나 아이가 도움을 주려 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보이는 그 저항이 정말로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뿐인가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본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흥미로운 심리학적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누르라고 지시하고 싶지만, 글쎄요, 여러분은 오직 스스로가 원할 때만 움직이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을 레벨업 시키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